자, 우선은 시험지는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혹시 풀어줘야 될 거 있는지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진도 나갈게요. 자, 우선 첫 페이지에서 풀어야 될 거 있으면 얘기. 태연이도 꼭 시험지 보여드리세요. 네, 그 못 쓰는 놈들은 꼭 보게 해야 돼, 부모님들. 네. 아, 뭐, 별말 없어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식을 못 쓰시는 분들은. 첫 페이지 질문 없어요? 있는데 넘어가지 마시고. 네. 넘어가요. 두 번째 페이지. 12번. 12번. 자, 1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를 좀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기준을 이제 잡아주셔야 될 게 여기에서 식을 여러 개로 쓸 수가 있잖아요. x는 2y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는 4z라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2y는 4z라고도 쓸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문자를 이제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킬 건데 뭐 분수로 쓸까요? 자, 그럼 얘는 y는 2분의 x라고 바꿔서 쓰면 될 것 같고 z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보면은 z는 뭐야? 4분의 x? 뭐 이렇게 해서 네, y랑 z 자리에 전부 다 대입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 주시면 분자는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y는 2분의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z는 4분의 x의 세제곱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통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도 마찬가지. 네, 예, 다 왔습니다. 네, 밑에도 마찬가지 2분의 x, 4분의 x로 이렇게 해주시면 분자를 먼저 정리를 하니까 x 세제곱 플러스 8분의 x 세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은 몇이냐? 64인가요? 네. 64의 x 세제곱. 자, 이렇게 해서 통분을 하시면 되겠죠? 통분을 하니까 64분의 네, 얘는 64x 세제곱 그 다음에 8x 세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분자를 정리를 하면 그게 64분의 몇이니? 73 x 세제곱이 분자가 될 거고요. 분모는 요거였죠. 그냥 나누기로 쓰면 되겠죠. 8분의 x 세제곱을 분모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역수를 시켜주시면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분의 8이 돼서 약분만 하시면 되죠? 세제곱 약분하고 8도 약분하고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어서 답은 5번.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서 할 거 얘기하세요. 없으신가요? 넘어가요. 네 번째 페이지 마지막 여기서 풀 거. 소수는요? 네. 서술형에서 풀 거 있어요? 아니요. 저 삼각형. 없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요. 네. 다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연립방정식을 하겠습니다. 네. 배우셨던 분들은 연립방정식 다 기억하시나요? 네. 뭐 활용은 특별하게 유형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 활용 같은 경우에서는 풀다가 식 못 쓰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하시면 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계산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연립 1차 방정식이죠.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거는 미지수가 한 개인 거니까 기본 모양이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했을 때 a가 0이 아니면 우리는 요거를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가 되니까 미지수가 x랑 y가 있으면 네, a도 0이면 안 되고 b도 0이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미지수가 두 개인 네,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정식이라고 기본적으로 식을 표현을 할 때에는 네, 우변이 0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계산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연립방식 할 때 상수항은 넘기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계산만 편하게 하기 위한 거고, 일반적으로 식을 쓰라 그러면 우변을 항상 0으로 네, 이렇게 해놓고 식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알고 계셔야죠. 미지수가 한 개면 식은 하나만 있으면 x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해라고 얘기하는 게 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인 거 하나를 구할 수 있게 되고,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면은 하나 가지고는 네, 해를 하나만 딱 맞는 걸 구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식도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미지수가 세 개면 식도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3학년 때 배워서 뭐 제곱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그래도 해가 두 개여야 되는 거여서 네, 차수가 늘어날수록 그 차수에 맞춰서 해의 개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정도까지만 이제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거로 가면 미지수가 세 개인 거나 네 개인 거 이렇게 개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거도 네,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어도 방식은 중학교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방식을. 자, 그렇게 되는 거여서 네, 중학교 방식을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거 할 때 좀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가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xy를 내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요걸로 하면 몇 개 안 나오는구나. 요걸로 할게요. 자, 2x 플러스 y는 7.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식이 하나 있을 때는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xy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만 대입을 해야지 개수가 정해지겠죠. 자연수란 말이 없으면은 너무 많은 xy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대입을 할 때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누구 먼저 대입할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죠. 누구 먼저 대입해야 돼요? 누구 먼저 대입해야 되죠? 유식을 봤을 때? 2. 왜 2를 먼저 대입해야 돼요? 2가 있는 애를? 개수가 붙어있는 애를 항상 기준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얘는 없죠? 1이니까. 얘는 2가 있죠? 그러면 얘가 기준이야. y를 먼저 대입하지 마시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5가 되고, 2를 대입하면 3이 되고, 3을 대입하면 1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값을 확인하시고, 그거를 밑에 있는 얘처럼 표로 만들어도 되지만 자연수까지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우리는 이걸 순서쌍으로 나타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해가 여러 개면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고, 해가 뭐 하나면 그냥 x는 1, y는 5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순서쌍으로 나타내라 뭐 이렇게 나오든가 해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요? 문자가 이게 앞에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먼저 하라 그랬는데 얘가 개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개수가 이렇게 3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거는 뒤에 있는 얘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뒤에 있는 얘가 지금 홀수잖아요. 그러면 y 먼저 대입하셔야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애가 짝수잖아요. 네, 그러면 x 먼저 대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문제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 자, 했을 때 뭐 밑에 있는 겹치는 거 찾는 거는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 보고 얘기를 한다면, 네, x-y는 1이고, 네, x 플러스 2y는 4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가감법, 하나는 대입법.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뭐 둘 다 사용해야 되는 거지만 당연히 가감법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근데 대입법으로 풀라 그래도 풀어야 되는 거니까 네, 하나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가 한자로 더할 감이어서 더하기란 얘기인 거고요. 감이 한자로 빼기여서 빼기란 얘기예요. 네. 더할까 뺄까 이게 한자거든요. 네,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는 법칙이란 얘기인데 더하기 빼기를 해서 뭘 할 거냐 생각하시면 되죠. 네, 문자를 하나 소거하기 위해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식에서는 위아래를 빼면 그러면 x가 소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위아래를 빼면 얘는 마이너스 3y가 되고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3이 돼서 y가 1이 되고요. y가 1이 되면 여기다 1 대입하셔서 이항을 시키니까 x는 2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감법이고 똑같은 문제를 대입법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요 식을 바꿔서 쓴다면 y를 넘겨서 x는 뭐 y 플러스 1, 자 이렇게 바꿔서 쓴 다음에 이 밑에 있는 x 자리에다가 y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그게 대입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하실 때에는 항상 가로를 쳐서 대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3y가 3이어서 y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1 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x는 2.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쉽게 나온 문제들은 어떤 걸 사용해도 뭐 둘 다 쉽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이게 가감법이랑 대입법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네, 제가 몇 개 유형만 확인을 같이 하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1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몇 번인가요? 3. 몇 번이에요? 3. 네, 3번이죠? 뭐만 있으면 돼요. x 있고 y 있고 등호가 있으면은 네, 그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은 왜 안 되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1번은 뭐 때문이에요? 네, x제곱이 있으니까 1차가 아니죠? 네,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요? 곱이어서 네, 곱은 뭔데요? 몰라요. 그냥 XY 그냥 xy는 2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번은요? 이항하면 네, 이항하면 미지수가 x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5번은요? 분수하면 안 된다 했어. 네,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건 몇 차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식 세우는 거는 할 얘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대입하는 것도 할 얘기 없고요. 자, 5번은 그냥 하고 갈게요. 네, 5번은 자, 식이 있는데 자, xy 값을 미리 가르쳐 주면은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2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y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여서 네, 정리를 하시면 a는 2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게 5번이었고요.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XY 가르쳐주면 고민할 이유 없이 무조건 대입을 먼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하고 갈까요? 네. 8번도 마찬가지죠. 네, x가 마이너스 1, y가 4니까요. 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둘 다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2여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가 2. 밑에다 대입하셔도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b는 7이어서 4b가 8이니까 b는 2.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가간법 대입법 설명이니까 네, 할 얘기는 없고 네.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계산하는 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요. 네, 1번은 가각법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개수를 위아래를 빼야 되는데 소거가 안 되죠? 그러면은 밑에다가 2를 곱해서 저는 식을 세로 쓰시고 10x-4y는 16이어서 위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7x가 마이너스 14가 돼서 x가 2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x가 2이고 그 다음에 아무 식에다나 x자리에 2 대입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y가 마이너스 4가 돼서 y가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됐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게 4번. 자, 4번에 나와 있는 건 식이 지금 총 3개죠. 네, 근데 얘 식을 보면 미지수가 모르는 게 3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3개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미지수 xy가 있는 얘네들을 연립방정식 하셔서 xy를 구한 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2x-3y는 마이너스 7이고 자, 얘한테 2를 곱하고 바로 쓸게요. 네, 2를 전체적으로 곱하면 2x 플러스 10y는 6이어서 위아래를 빼니까 마이너스 13y가 마이너스 13이 돼서 y가 1이죠. 그래서 y가 1이면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xy를 구했으면 그 구한 걸 요식에다 다시 그대로 대입하셔서 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 그래서 a의 값은 3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다 알아서 들을 필요가 없나요? 네. 다 알고 계셔서 네. 아,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졸려요. 네. 알고 있으니까 졸리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6번도 방금 했던 거는 식이 3개였고, 얘는 식이 4개죠. 얘도 하는 방식은 마찬가지. 미지수가 2개인 식만 골라내서, 네, 요걸 확인하신 다음에, 얘네 2개를 연립방정식을 먼저 하시고, 위아래를 얘는 더하면 y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5x가 마이너스 5여서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 넣는 게 낫나? 네, 그러면 y는 2고요. 네, 그래서 xy를 구했다면 그 식을 빨간색 있는 식에다가 하나하나씩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5여서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니까 b가 2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가 7이니까 마이너스 a가 1이어서 a가 마이너스 1, a 플러스 b의 값은 그래서 1,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여러 개가 있어도 필요한 식으로 x, y를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다음 뭐 이제 거의 설명이 끝나가죠? 자, 여러가지 연립방식 풀이 뭐 얘기했는데 여기는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전개를 다 하셔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식 모양을 만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된다. 소수면 10, 100, 1000을 곱하셔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고 계산하시면 된다. 분수면 최소 공배수를 곱하셔서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된다. 네, 뭐 그 얘기니까 이 얘기는 할 얘기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요건 얘기해야죠. 자, 이렇게 A, B, C가 같은 꼴 여기 밑에 있는 요걸 보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써보면 x 플러스 2y는 2x 마이너스 y 하나, x 플러스 2y는 2, 2x 마이너스 y는 2 이렇게 식을 세 가지를 쓸 수 있죠? 그 세 가지 중에서 쉬워 보이는 걸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번호를 매겨서 1, 2, 3번이라고 했을 때 자, 요 문제는 보통 2, 3번을 하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1번을 사용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 1번을 그냥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3i가 그냥 x죠? 네, 그러니까 x에다 3i 대입하시는 게 훨씬 쉽죠. 네, 그래서 5i가 이어서 y는 5분의 2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다시 y에다 대입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분수라서 x는 안 구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가 특수한 경우. 자, 해가 특수한 경우는 네, 방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죠. 앞에 문자 앞에나 상수항을 보시고 개수분의 개수만 하시면 됩니다. x끼리 개수분의 개수, y끼리 개수분의 개수, 상수항끼리 개수분의 개수. 이렇게 했을 때 그 값이 전부 다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전에 배우셨으니까 1차 함수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연립방정식이 함수로 얘기할 수도 있어서 함수로 얘기할 때에는 식이 일치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뒤에 있는 상수항만 다르다. 예를 들어 여기가 2다.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은 이땐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1차 함수로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가 다르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가 한 쌍의 해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 함수에서는 한 쌍의 교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든 무조건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개수분의 개수로. 그러면은 간단하게 네, 해가 무수히 많은지 없는지 교점이 하나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설명은 이제 다 하지 않았을까요? 매우 졸려요. 4번 하나 할게요. 네, 4번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시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쓰셔야 되고 k분의 마이너스 4 쓰셔야 되고 마이너스 10분의 5 쓰셔야 되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다 같아야 되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k에 8이 들어가면 된다.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해가 없는 경우 다 해보셔야 되는 거죠. 5번은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전 문제는 아마 못 푸는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안 할 거고요. 모르면 다 질문하세요. 네. 네. 활용 문제도 마찬가지. 식 세우는 거 못 세우시면 다 질문하시고 그럼 제가 바로바로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연립방정식 학교에서 연립방정식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저요? 다른 사람 다 물어보는 거. 1차 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 1차 방정식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도 1차 방정식을 할 수 있으셔야지 좀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제가 하면서 1차 방정식으로 쓰는 방식이랑 연립방정식으로 쓰는 방식도 중간중간에 알려드릴게요. 물어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졸려. 저 얘기해 준다고 할 때 정비례 완비례 식이 있잖아요. 정비례는 특징이 y가 ax. y는 ax, a 구하는 식이 x분의 y, 반비례는 y는 x분의 a 구하는 식이 x 곱하기 y. a가 그거 좀 기울기였나 a가? 네, a가 보통 1차 함수로는 기울기라고 얘기하죠. 직선으로는. 그래서 a가 양수이면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고 y는 ax의 특징은 원점을 지나고 기억나요? 아하. a가 음수이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고 근데 4분면은 알고 있어요? 1, 2, 3, 4. 네, 4분면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제1, 제2, 제3, 제4 부호는 좌표의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1보다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요. a를 절대값 한 게 1보다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1일 때는 x축, y축의 중앙을 지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x축 y 원점이요. 그러니까 지금 얘처럼 그러니까 기울기가 x축에도 가깝지 않고 y축에도 가깝지 않은 저 가운데 그게 1이야. a 값이. 그 1이라는 숫자보다 크면 y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숫자가. y축이 그 세로죠? 그러니까 가파라진다고. 1보다 작으면 0에 가까워질수록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점의 이동을 알아야 되는데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저게 그 기울기 구하는 거 맞아요.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는 거. 어차피 1차 함수 하면 이 내용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거야, 원래. 얘네들도, 니네들도 지금. 이 다음 단원이 이거니까요. 네, 그때 가서 또 얘기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정비례. 됐죠, 정비례? 반비례도 확인을 해주시면은 반비례의 특징은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 원점에 다 지나지 않는 이렇게 떠있는 모양이어야 되고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1, 4분면, 3, 4분면 지나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2, 4분면, 4, 4분면 지나고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a의 절대값 한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고요. 절대값 한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원점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되지? 0이면 딱 붙어요. 0이면 아예 없나? 0이면은 분모가 0이란 얘기잖아요. 네, 분모가 0이래. 분자가 0이란 얘기잖아요. 분모가 0이래. 네, 그러면은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방금 a가 양수일 때는 점의 이동이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되고 네, a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정비례랑 지금 반대야.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이런 걸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알면은 풀 수 있을 거야. 또 궁금한 게 또 있을까? 이 정도 알면 돼요. 다른 분들도 다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저도 안 납니다. 진짜? 큰일인데. 난리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정비례 반비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수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함수. 이 정비례 반비례에 들어가는 이 함수야. 수학에서는 네, 제일 중요한 거야. 실질적으로 수학을 전체 중에서 함수가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을 배우시는 거에서. 수 하는 네. 게 제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방정식인 거야. 방정식은 니네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많이 나와야 한 30%? 네, 한 20% 그 정도가 방정식이야.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것들, 네, 여러 가지 있어요. 경우의 수 이런 것들도 있고 통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게 나머지들인 거야. 어? 도형도 반이죠? 근데 이거 함수 자체도 도형인 거야. 교직. 네, 함수 자체도 도형이에요. 합쳐서 반이에요. 더 되겠죠? 네, 도형 부분은. 네, 그래서 함수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니까 도형이라고 얘기하면 더 많은 네, 범위에서 나오게 되는 거여서 네, 함수를 못 하시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수학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네. 수학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니까. 네, 함수가 정말 수학에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단어는 모르겠는데 함수 하실 때에는 외울 거는 한 번에 다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실수를 했으니까 질문을 할게요. 아니 뭐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되잖아. 자, 이거 가지고 식 쓰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y니까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이에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냥 있는 그대로 식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x 플러스 3은 y. 얘가 들어오니까 y는 x 플러스 3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여기 넘기고 뭐 이렇게 얘기해? 연결했죠. 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네. 아하. 왜요? AB구나. 네, 뭐 이상한 걸 찾았어요? 아니요. 이상한 거 찾았어요. 그건 저였습니다. 당연히 네가 이상하게 풀었겠지. 예, 이상한 거 자체가 저였던 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 7이니까 y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네. 그걸 다시 유식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네. 그럼 플러스 8이 되니까 a가 1이네요. 네. 찾았어? 네, x가 7이라고 넣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실력이야, 근데. 전 실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 아니야, 네가 방금 얘기한 게, 그치?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 아니야? 응. 계산할 때 더하기를 땡기고 더하기를 그래, 지금 얘가 그랬어. 얘 여기 마이너스 7이 아니고 7이라고 했대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들리는 거라고. 이거 안 고쳐진다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응. 이거는 쟤 혼자서 못 찾잖아, 이거. 아니 제가 응. 마이너스 7이라고 썼는데 응. 다음에 식 쓸 때 잘못 보고서 7이라고 써가지고 틀렸어요. 네. 뭐 그렇게 찾으셔야 된다고요. 귀찮아. 네. 그래야지 그 다음이 좀 발전이 있어요. 않고. 자, 봅시다. 나 1, 2, 3은 같이 해야지. 이거죠? 발전 능력이에요. 자, 다른 분들도 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또 설명해 줬는데 이따가 또 물어보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자, 뭐 연립방정식에서 니은의 y의 개수를 잘못 봤다 그랬잖아요. 네, 니은의 y니까 얘 잘못 본, 개수 잘못 봤으니까 얘 잘못 본 거죠, 지금. 네, 이걸 잘못 보고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의 식은 제대로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y는 7이니까 마이너스 3은 넘어가니까 몇이야? 15. 그래서 y가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xy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xy를 알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식에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제가 네모친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네모가 5가 되는 거여서 마이너스 5네모는 마이너스 아니구나 그냥 15 그래서 네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2번이에요. 이해돼요? 자, 중요한 거는 잘못 본 애가 있으면 제대로 본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된다. 자, 그게 1번 푸는 방식. 문제를 안 읽은 것도 잘못 보는 애는 뭘까요? 너 같은 애죠, 뭐. 전 문제를 안 읽지 잘못 보진 않아요. 부호도 잘못 보잖아요. 그건 제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자. 2 2번으로 갈까요?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A, B를 바꿨다 그랬어요. 그럼 바꿔서 써야죠. 네. 바꿨다 그랬으니까. 3이고요. AX 플러스 BY는 7이고요. A, B를 바꿔서 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거기에다가 X 마이너스 Y 3이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대입해서 새로 쓰면, 네. X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 Y에다 3이니까 3A. 네, 이게 3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3b 자, 요게 7이래요. 저는 뭐 없앨까요? 연립방식 할 건데 A. a 없어요? 네. 그러면 밑에다가 3을 곱하고 식을 새로 쓰시면 되겠죠? 자, 새로 식을 쓰면 3a 마이너스 b는 3이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9b가 21이어서 위아래를 더하면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8b가 24여서 b가 3이야. 자, b가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가 2네요. ab 구했죠. 자, 그러면 구해놓은 ab를 위에 있던 요 원래 있던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여기다가 다시 AB를 대입하시면 2X 플러스 3Y는 3이고요. 그 다음에 또 A 대입하면 2Y고요. B 대입하면 3X예요. 이게 7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립 방식을 다시 하셔야죠. 귀찮죠? 네. 네. 그래서 둘 다 곱해야 돼요. 얘는 3, 얘는 2를 곱해서 새로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6x 플러스 9y는 9 6x 플러스 4y는 14 빼면 5y가 몇이 되니? 빼면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3 답은 4번이네요. 됐어요. 넘어가요. 수는 어쩌다가 발전했을까요? 응? 너 같은 애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애들 때문에. 자, 저 같은 자 3번은 치환하는 거죠? 치환 뭔지 기억해요? 복잡하면 여기 나와 있는 x분의 1을 뭐 a라는 문자로 y분의 1을 b라는 문자로 바꿔서 식을 새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5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어서 밑에다가 2를 곱하면 b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식을 새로 쓰시면 5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3, 6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죠? 자, 그랬더니 11a가 마이너스 11이 돼서요.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넘어가시면 b가 뭐가 되냐? 넘어가면 2가 되니까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얘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니까 y는 2예요. 자, a 더하기 b니까 두 개 더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답은 1. 네, 여기 아닙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오른쪽 문제들은 와. 1-1번도 해볼게요. 아, 북쪽으로 가죠. 끝나면, 잘못 얘기했다? A랑 B를 바꿔서 풀었다고 써있네? 네. 바꾼 다음에 대입해야 돼. 네. 바꿔서 놓고 했다 그랬으니까.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는 서로 바꿔놓고 풀었다 그랬어요. 이거가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위에 있는 이거구나. 아니야, 잘못 봤어. 자, 1-1번은 성민이는 C를 D로 잘못 봤으니까 얘를 D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D라고 바꾼 다음에 잘못 봐서 XY 값이 얘라면서요. 그럼 얘는 위의 식에다도 그냥 넣어도 되죠. 왜냐면 첫 번째 식은 잘못 본 게 없으니까. 밑에 있는 식에다도 대입해도 되는 거야, 5,4는. 그러니까 5D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거야. 그리고 불안하게 지나가네. 두 번째는 수정이는 다 바르게 봤다면서 바꿀 게 없죠, 이 위에 있는 식에서.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도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C 플러스 2는 3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D가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C가 나오죠. 얘랑 연립방식 하면 A, B가 나옵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별로 할 얘기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뭘 지원하셨어요? X분의 1을 A로 또. Y분의 1을 자, 식 어떻게 쓰셨는데요? A 마이너스 B는 3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는 3. 이걸로 계산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얘기한 대로 쓴 건데요? 너 B 안 썼어요? 여기? 예? 뭐라고 비교를 하세요? 네가 얘기한 대로 받아쓰기 한 건데. 요즘에 받아쓰기도 못하시면 어떻게 나 받아쓰기 못하는 거야? 나 받아쓰기 했어요. 공부 다시 하셔야겠네. 네. 너가 얘기한 대로 쓰면 뭐가 달라? 저걸 따로 쓰는 게 아니라 3을
아, 이렇게 했다고? 야, 이끼야. 어떻게 알아들었어? 아, 시합만 해놓고 식을 안 만들었다. 이 얘기네요, 지금. 아. 효민이가 얘기 안 해줬으면 못 알아들을 뻔했어. 자, 그래서 지금 네가 이렇게 하나 식을 썼으면, 그러면 이렇게도 하나 식을 써야죠. A 빼기 B가 3이라고. 이거 연립방식 하세요. 네. A가 뭐 나왔어요? 6이요. 그럼 여기다 6 대입하시면 돼요. B는요? 3이요. 그럼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X 몇이야? 역수하는 거야.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은 6x가 되는 거니까 다시 6도 넘어가야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좌변, 우변을 둘 다 역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는 6분의 1이고 얘도 그는 역수하면 y는 3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x 곱하기 y 구하는 거니까 18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우와. 평균은 아 근데 3번으로 했단 얘기야 그러면? 예. 근데 왜 3도심을 몰라? 모르겠어요. 너 3번씩 안 썼죠? 아니 썼어요. 뻔해. 일단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아니, 3번 진짜 3번을 썼어요. 했는데 못할 이유가 없지. 아니 썼다니까요. X는 X-6이 뭐예요? 자,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우선은 남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여학생 수를 y라고 하면 식 하나가 나오죠? x 더하기 y가 25라는 식을 하나 쓰시면 되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남학생의 평균인데 평균이랑 인원수를 곱한 게 남자의 총점수예요. 그러니까 90x라고 쓰면 남자의 총점수고요. 자, 85랑 y를 곱하면 이게 여자의 총점수예요. 그래서 여자의 총점수 85y라고 쓰면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전체 총점수인 거. 그걸 20으로 나눈 게 평균인 건데 이게 88이죠.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연립방식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활용 문제는 저 계산 하나도 안 할 거야. 다 식만 쓰고 끝낼 거야. 이것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 중학교 1학년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 하늘이가 상민보다 6kg 더 나가면 x는 x. 중학교 1학년 방식으로 쓰면은 그냥 y 대신에 25-x라고 써서 식 쓰면 중학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뭘 하든 이건 복잡할 거예요. 네. 요렇게 쓰면 중1. 요렇게 쓰면 중2. 네. 요 차이가 되는 것 뿐이죠. 그때 인창에서 이렇게 x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다 그랬나? 그게 왜 안 돼요? 인창에서 그랬다 그랬는데? 왜요? 김태겸이 아니 진짜 누군가 이상하게 썼어요 x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x는 꼭 이렇게 쓰라 그랬다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네 학교도 그래? 저 X 오른쪽에 오른쪽 왜 이거 왜 못 쓰게 하지? x가 아니라 곱하기 아니에요. 저 X 쓸 때 곱하기는 이게 곱하기일 거고 똑같잖아요. 다르잖아요. 아니 저 짝대기 하나인 걸 어떻게 알아봐요? 선생님 야 그러면은 A는 뭐 B는 뭐 다 똑같지. 그런 식으로 따지고 저같이 쓴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저게 낫과 망치로 보이면 큰일 난 거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니네도 그렇게 쓰라 그랬어? 다른 학교도 그래요? 저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꼭 이렇게 쓰라 그랬대. 오 정자다. 저 X 쓸 때 물고기처럼 써요. 근데 왜 이거는 안 되는지 난 원래 이렇게 안 쓰기는 하는데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중학교 쓰면 틀리면 그거 왜? 기억이 안 아 틀리진 않았어요.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쓰지 마. 나. 좀 다른 때 쓰는 적이 다를 때? 수학에서 뭐
다른 데 쓴다고 하죠. 다른 데 쓴다고?